1977년에 쓰인 워런 버핏의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거의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투자자들한테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낡아 보이는 편지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의 원칙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우리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하고 발표하는 뉴스를 봤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와, 주가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버핏은 바로 그때 잠깐! 하고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최대 실적이라는 게 과연 진짜 대단한 걸까? 하고 말이죠. 버핏은 이 간단한 비유로 그냥 핵심을 꿰뚫어 버립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예금 계좌도 복리 때문에 매년 이자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더 많이 쏟아부었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는 그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는 경영진의 진짜 실력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버핏은 도대체 뭘 더 중요하게 봤을까요? 이제부터 성과를 측정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얼마나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주주돈 1원으로 얼마를 벌어왔냐? 이걸 보여주거든요. 훨씬 더 정직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버핏이 경영진의 진짜 실력을 볼 때 들여다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 37%. 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바로 왼쪽을 보세요. 이 이익을 내려고 투입한 자기 자본도 24%나 늘었다는 사실. 이 두 숫자를 반드시 함께 봐야 진짜 이야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 버킷셔의 진짜 성적표는 뭐였냐? 바로 이 숫자 19%였습니다. 당시 미국 산업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였고요. 이게 바로 버핏이 자기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점이었던 거죠. 이제 버크셔 내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두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정말 가라앉는 배가 탔고요. 다른 하나는 순풍에 돛을 단 배가 탔어요. 이 엄청난 대비 속에서 버핏의 진짜 고민과 통찰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섬유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산업 자체가 저물고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든 말 그대로 맞바람을 정통으로 맞고 있었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보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의 뒷바람을 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근데요, 이 섬유 사업에도 정말 찬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는 무려 1,800만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IBM이나 타임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한 해의 실적에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화려했던 시기 바로 다음 10년 동안 이 사업은 총 1,000만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버핏은 왜 이 돈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을 그냥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차갑게 계산기만 두드렸다면 답은 너무 뻔했죠. 하지만 버핏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나이 든 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받을 충격, 또 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영진의 노력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숫자를 넘어서는 버핏의 경영 철학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뒷바람을 타고 회사를 쭉쭉 끌고 간 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버크셔 전체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그 힘을 그냥 보여줍니다. 버크셔가 보험업에 뛰어든 지 딱 10년 만에요. 보험료 수입이 2,200만 달러에서 1억 5,100만 달러로 무려 60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보험 사업의 마법, 이른바 플로트의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는 먼저 내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죠. 그럼 그 중간에 보험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돈, 이게 바로 플로트라는 거예요.
버핏한테는요, 이 플로트가 이자 한 푼 안 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이었던 셈이죠. 이걸로 버크셔를 제국으로 만든 그야말로 비밀 병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버핏은 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는 아주 명확하고 또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버핏의 투자 원칙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4가지 원칙, 이게 바로 버핏 투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한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첫째, 내가 아는 사업인가? 둘째, 앞으로도 오랫동안 잘 될 것 같은가? 셋째,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지금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가?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답이 나올 때만 지갑을 열었다는 거죠. 이 원칙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 목록이 딱 보여줍니다. 1977년에 버크셔가 가지고 있던 주요 주식들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가이코, 다들 아시죠? 이 회사들은 모두 버핏의 그 4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훌륭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제 버핏의 편지에 담긴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험 상품 자체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보험사가 파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위대한 보험사와 그냥 그런 보험사를 나누는 걸까요? 버핏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걸 따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제할 수 없는 경쟁 우위는 바로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걸 그냥 원칙으로만 말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1977년 주주서한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경영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거론하면서 그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1977년 버핏의 지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것을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시대에 과연 정직하고 유능한 리더십은 여전히 얼마나 중요할까요? 버핏의 답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